오늘의 리니지 클래식 서버 속보, 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첫 공성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성전이 끝난 뒤 서버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서버는 첫날부터 세계 성통일이 나왔고 어떤 서버는 밀리던 쪽이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또 어떤 서버에서는 기존 유명 혈맹과 비슷한 이름의 혈맹이 성주로 올라오면서 커뮤니티가 뒤집혔습니다. 이번 공성전에서 유저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건 단순히 성을 누가 먹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세금과 분배입니다. 공성전은 성을 먹고 끝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성에는 세금이 쌓이고 그 세금은 혈맹 운영과 분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성을 먹은 쪽이 이겨도 민심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성은 누가 먹었나?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나눠졌나? 오늘 다룰 서버는 데포로주, 이실로테, 조우, 크리스터, 린델, 오렌, 진리언입니다. 먼저 데포로주는 똘만케 연합이 세계 성을 모두 가져가며 첫 공성부터 독식 구도가 시작됐습니다. 이실로테는 에이지 연합이 우세하지만 수호 연합이 한 성을 가져가며 반왕 구도가 살아있습니다. 조우는 드스럴령 연합이 반격에 성공하면서 다음 공성이 가장 중요해진 서버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터는 태산군주의 2개 성 장악이 이슈입니다. 린델은 비슷한 혈맹 이름으로 인한 성먹자 논란이 터졌습니다. 올해는 아직 공성전이지만 이미 필드보스와 사냥터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진리언은 분배금과 세금 사용처를 두고 투명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데포로주 서버입니다. 데포로주는 리니지 클래식 1서버답게 방송인도 많고 유저도 많고 거래량도 많은 서버입니다. 이번 첫 공성 결과는 똘만케 연합의 3개 성 통일입니다. 오크요세, 켄트성, 윤다우드 성까지 모두 가져가며 첫 공성부터 완승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강호연합도 반격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똘만케의 방어선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첫 공성 결과만 놓고 보면 데포로주는 똘만케 연합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똘만케가 강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첫 공성부터 3개 성을 모두 가져간 서버는 이후 반항 구도가 만들어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세금, 성주 버프, 인원 유지력, 사냥터 주도권까지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호연합이 다음 공성에서 한 성이라도 뺏어온다면 데포로주는 다시 전쟁 구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데포로주의 다음 관전 포인트는 똘만케의 독식 유지냐, 강호의 반격 성공이냐입니다. 다음은 이실로테 서버입니다. 이실로테는 데포로주처럼 완전한 세계성 통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이지 연합이 켄트성과 오크요세를 가져갔고 수호 연합이 윤다우드 성을 가져가면서 2대1 구도가 됐습니다. 주도권은 에이지 연합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수호 연합이 한 성을 지켜냈다는 점 때문에 완전한 독식 서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실로테는 지금 당장 가장 시끄러운 서버는 아닐 수 있지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서버입니다. 이번에는 조우 서버입니다. 조우는 첫 공성에서 가장 의외성이 컸던 서버 중 하나입니다. 공성전 분위기만 보면 빅보스를 중심으로 한 빅연합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드스럴령 연합이 켄트성과 오크 요새를 가져가며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조우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성 획득이 아니라 서버 분위기가 한번 뒤집혔다는 점입니다. 빅연합이 다시 반격할지 드스럴령 연합이 흐름을 이어갈지 조우는 다음 공성에서 가장 뜨거운 서버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터 서버입니다. 크리스터의 핵심 키워드는 태산군주입니다. 첫 공성전에서 태산군주가 켄트성과 윤다우드성, 2개 성의 성주가 됐습니다. 3개 성 통일은 아니지만 한 군주가 첫 공성에서 2개 성을 가져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이슈입니다. 리니지에서 군주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혈맹의 상징이자 전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태산군주의 이성 장악은 다음 공성의 핵심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개 성을 가져갔다는 건 그만큼 견제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크리스터의 다른 세력 입장에서는 태산군주가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공성에서 태산군주가 2개 성을 유지한다면 크리스터는 장기적인 우세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 성이라도 빼앗긴다면 견제 구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터의 핵심은 태산군주가 지금의 상징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에는 린델 서버입니다. 커뮤니티적으로 가장 자극적인 이슈가 나온 서버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성먹자 논란입니다. 오크 요새 성주로 올라온 혈맹 이름이 기존 유명 혈맹과 매우 비슷하게 보이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성 하나를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저들이 공성 시스템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와도 연결됩니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혈맹 이름 착각이 아닙니다. 커뮤니티에서 문제 삼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기존 검혈맹과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이름을 사용했고 마지막 글자 하나를 바꿔 검연맹으로 성을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많은 유저들이 처음에는 검혈맹이 성을 먹은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기존 혈맹이 아니라 비슷한 이름을 사용한 다른 혈맹이 성주로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을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기존 혈맹명처럼 보이게 만들어 성을 먹튀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유저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름 하나를 교묘하게 바꿔서 혼란을 만들고 그 혼란 속에서 성을 가져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린델 이슈는 첫 공성부터 이름, 타이밍, 시스템 허점이 겹치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다른 서버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혈맹명 먹튀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 서버는 아직 첫 공성전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서버라는 뜻은 아닙니다. 올해는 신규 서버인 만큼 지금은 필드 보스와 사냥터 주도권 싸움이 중요합니다. 누가 보스를 더 많이 잡는지, 누가 주요 사냥터를 통제하는지, 어느 혈맹이 사람을 더 많이 모으는지, 이런 요소들이 첫 공성의 밑그림이 됩니다. 올해는 아직 폭발전입니다. 하지만 첫 공성이 열리는 순간 지금 쌓인 구도가 한 번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민감한 서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리언입니다. 진리언은 공성 결과보다 공성 이후 분배금과 세금 이야기가 더 민감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궁금해하는 건 단순합니다. 공성 세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참여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운영비가 얼마나 공제됐는지, 그리고 인당 분배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입니다. 특히 다른 서버와 비교했을 때 분배금 차이가 크다고 느껴지면 의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횡령이나 착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언의 핵심은 횡령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성주 혈맹이 세금 총액, 운영비 공제 기준, 참여 인원, 분배 기준을 얼마나 명확하게 공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공성은 힘으로 이길 수 있지만 공성 이후 민심은 설명으로 지켜야 합니다. 진리언은 앞으로 추가 제보와 반박 자료가 들어오면 더 커질 수 있는 서버입니다. 공성 후폭풍과 함께 지금 링클 유저들이 민감하게 보는 또 하나의 이슈는 신규 상품입니다. 6월 24일 업데이트 이후 데몬의 회복 상자, 데몬의 2단 가속 상자, 데몬의 신비한 큐브가 판매됩니다. 특히 유저들이 민감하게 보는 건 데몬의 신비한 큐브입니다. 이 큐브에는 제작 재료가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과금 상품 하나가 추가된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달빛의 전기, 신성한 유니콘의 뿔, 아시타지오의 재 같은 고급 재료가 큐브에서 풀린다면 시장은 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냥과 거래로 재료를 모으던 유저 입장에서는 시세 변화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세바스의 세공소까지 추가되면서 반지와 목걸이 제작 재료 수요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공급도 늘고 수요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서버마다 재료 시세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성, 세금이 풀립니다. 분배금이 풀립니다. 큐브 재료가 풀립니다. 제작 재료 수요도 생깁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아데나와 아이템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템 하나의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서버 경제 전체가 같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성 이후의 시장은 전쟁 결과만큼이나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서버별 시세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서버는 수요가 버텨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고 아이템이 풀려도 받아줄 유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빠지는 서버는 다릅니다. 매물이 쌓이고 수요가 약해지면 아이템 가격과 아데나 가격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사 유저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버 정치와 서버 경제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첫 공성 이후의 링클은 단순한 혈맹 싸움이 아닙니다. 공성으로 서버 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금과 분배로 민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큐브로 재료 시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데나 가격 때문에 장사 유저들의 판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성을 먹었느냐만 볼 게 아니라 그 서버의 경제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봐야 합니다. 링클의 첫 공성 이후 진짜 싸움은 서버 경제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데포로주는 똘망케 연합의 세계성 통일로 독식 구도가 시작됐습니다. 이실로테는 에이지 우세 속에서도 수호 연합이 한 성을 가져가며 반왕 구도가 남았습니다. 조우는 드스럴령 연합의 반격 성공으로 다음 공성이 중요해졌습니다. 크리스터는 태산군주의 2개 성 장악이 핵심 변수입니다. 린델은 거명맹의 오크 요새 성주 등극으로 성먹자 논란이 터졌습니다. 올해는 아직 공성 전이지만 필드보스와 사냥터 주도권 싸움이 첫 공성의 밑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언은 분배금과 세금 사용처를 두고 투명성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신규 큐브와 제작 재료 판매까지 겹치면서 서버별 아데나 시세와 장사 유저들의 판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 공성전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성주 혈맹은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반항 세력은 다시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중립 유저는 독식 서버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데나 시세는 어디까지 흔들릴 것인가? 이 네 가지가 앞으로 링클 서버 판도를 가를 핵심입니다. 각 서버의 공성 결과, 분배 내역, 반박 자료, 제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의혹과 주장으로 구분해서 다루고 반박 자료가 들어오면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링기자 서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서버 브리핑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링기자였습니다.